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자기 진로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셔서 이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요 영상 보고 좀 제 생각을 들으시라고 영상으로 답장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닉 형님. 제가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상황이 좋지 못하여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생명과학에서 취업이 잘 된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화학공학으로 바꿔서 진로를 잡았습니다. 제가 고2 때 한 커뮤니티에 인하대 화학공학과 나오신 분이 중동에서 플레어와 함께 셀카를 찍으며 중동에서 화공 엔지니어를 하면 연봉 1억을 넘게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당시 어린 마음에 돈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 그리고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해당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졸업 후 진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이나 패키지 등 케미컬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일에 대해 대학에 배우러 입학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신 교수님조차도 한국에서는 이쪽이 가망이 없다 하셨고, 관련 연구나 수업은 거의 닫혔습니다. 국가 과학기술개발 기조와 현실의 벽에 맞추어 폴리머 연구 개발 쪽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고분자 화학 등 과목을 수강하고 연구실 경험을 쌓고 1년 다니고 자퇴했지만 지방의 한 과학기술원에서 석사 과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자퇴의 이유는 집안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교수님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나요? 무책임한 내부 구성원들, 실적 저조로 인한 연구비 감소 등 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한다고 해서 나아지기는커녕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돈을 까먹는 사람은 계속 까먹더군요. 졸업을 하고 구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현실에 맞추어 진로를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분야로 경험을 쌓았지만 엔지니어링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았습니다. 대학원을 자퇴하고 현재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연구원과 엔지니어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며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해외의 연구직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은 직업적 수명이 연구원이 가장 불안정하고 짧더군요. S사의 연구직을 퇴직하신 시니어 분을 만나 배웠지만 해외 유명 대학에서 석박, 포닥까지 하시고 은퇴 후 본인의 경력을 살려 해당 방향으로 일을 더 진행하시지 못하시더군요. 반면에 화공 엔지니어는 사실상 해외가 메인 무대였습니다. 한국 화공 엔지니어는 사실상 엔지니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는 케미컬 프로세스 엔지니어에 대한 잡 마켓도 거의 사라진 상태고, 시공이나 관리 등 페이퍼 워크가 주 업무이고, 이 또한 직업적 수명이 길지 않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기술을 쌓을 수가 없는 커리어였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일하시는 화공 엔지니어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보니 이야기가 많이 다르더군요. 그분도 한국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링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지만 보다 젊을 때 왜 해외로 오지 않았나 후회를 많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년이 없는 캐나다 엔지니어로서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계시더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본인의 건강과 실력만 되면 나이에 제한이 없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단순한 페이퍼 워크가 아니라 진짜 기술을 쌓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를 통한 자아개발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니 입학 당시 목표했었지만 과정 속에서 희미해진 화공 프로세스 엔지니어에 대한 욕구가 다시 타오르더군요. 하지만 제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실제 경험이 매우 부족하여 이쪽으로 가려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해외, 특히 미국 대학원을 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해외는 잡 마켓도 열려 있을 뿐더러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일을 하면 호주나 캐나다 등 어딜 가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작은 회사라도 잡을 잡아 커리어를 쌓으며 올라가야겠다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어찌 보면 유치할 수 있는 바람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형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답을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형님이 가신 길과 비슷한 전철을 밟으려면 형님께서는 지금 제 상태에서 어떤 루트를 개척하실 건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및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이 취업시장이 굳어 있어 들어가야 한다면 되는 대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미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닉 형님의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이분의 고민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의 커리큘럼이 화공 쪽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재료공학이랑 화학공학과가 입학 당시에 합쳐져서 화학공학 관련 특히 매스 트랜스퍼라는 과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해당 학과에서 전공은 다 수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증명서까지 보내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신규 증설은 없고 저가 수준 및 과열 경쟁으로 해외 수주도 많이 줄었다. 이미 사양 산업이다. 이제는 배터리를 해야 먹고 살 거다. 이미 한물간 분야라 생각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화공 엔지니어에서 그나마 흥미를 느꼈던 기능성 고분자 소재 개발 연구직으로 진로를 틀었었다고 해요. 해당 연구직은 박사까지 해야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해서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영 맞지가 않아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플랜트에는 오일 앤 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사양한다고 해서 전 세계 플랜트 산업이 접는 건 아니에요. 플랜트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산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못하면 다른 어딘가에서 수주를 했다는 거겠죠. 이 프로젝트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거지 다른 어디 EPC는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수주한 회사를 찾아서 거기로 취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GS가 수주를 못한 프로젝트가 3N이 했어? 아, 그럼 3N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해요. 외국 뭐 인도 엔지니어라든지.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프로젝트 딴 회사에서 갑자기 많이 뽑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프로젝트 경험도 쌓고 저 프로젝트 경험도 쌓고.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해외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랑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EPC가 수주를 못했어? 아, 그럼 만약에 영국의 페트로팩이 수주했어? 그럼 페트로팩에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삼중수소 플랜트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플랜트가 오일앤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용 가스 플랜트도 있고 뭐 종류는 미친 듯이 많습니다. EPC야 자기들 몸집 유지하려면은 큰 프로젝트를 따야 하니까 이 큰 거에만 매달리는데 세계적으로 작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외국에 예를 들면은 산유국에서는 EPF라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EPF가 뭐냐? 이거 많이 모르실 텐데 Early Production Facility라고 해가지고 산유국에서는 오일 웰, 가스 웰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다가 EPC한테 해가지고 엄청 큰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유닛은 큰 공장이랑 같은데 그 스케일만 작게 해요. 작게 해서 작게 하면 어때요? 공기가 짧겠죠. 공기도 짧고 돈도 적게 들겠죠. 해서 빨리 지어서 돈을 뽑아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일웰, 가스웰이 새로 발견되잖아. 그러면 EPF 프로젝트라는 게 많이 나와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은 플랜트를 먼저 지은 다음에 원유에 대한 데이터도 얻는 거고 또 캐시플로우도 빨리 얻는 거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뭐 몇 조까지는 아니죠. 왜 작으니까. 그래서 작게는 뭐 몇백억에서 천억 언저리 이렇게 돼요. 근데 한국은 이 작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견적 참여도 안 해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시장을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스케일은 작으니까 리스크는 줄어드는 대신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회사들이 이 EPF 프로젝트에 그 컨스트럭션은
차이니즈 컨스트럭션 회사랑 조인트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도 EPF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뭐 맨날 몇 조짜리 수주했다, 뭐 몇 천억짜리 수주했다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대학생분들도 몇백억짜리나 몇 조짜리나 본인 월급은 비슷해요. 똑같아.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라도 본인 월급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본인은 그냥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이 작은 EPF 프로젝트나 아니면 큰 뭐 몇 조짜리 프로젝트나. 중동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작은 프로젝트가 블루오션이에요. 왜냐면 EPC가 작은 거 안 하거든요. 큰 거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는 굉장히 시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플랜트에도 마이너 리그가 있다. 마이너 리그라고 해서 실력이 딸리냐? 그게 아니에요. 1조짜리이던 몇백억짜리 프로젝트이던 그 어떤 기술에 특화된 패키지는 A3 몇 장으로 똑같아요. A3 뭐 예를 들면 10장짜리 패키지야. 그럼 10장짜리 패키지가 엄청 큰 사이즈일 수도 있고 엄청 작은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그리는 건 똑같아. 기술도 같아요.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사이즈가 작던 크던 엔지니어 맨 아워는 똑같이 들어가요. 내가 엄청 큰 아파트를 짓던지 아니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스케일만 작아도 내 맨아워는 똑같이 들어가요. 설계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EPC 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몸집이 크니까 같은 맨아워를 쓸 거면 사이즈 큰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건데 엔지니어에서 배우는 입장으로는 작은 플랜트나 큰 플랜트나 어차피 엔지니어링 기술은 똑같고 월급은 같다면 뭘 가립니까? 기술만 배우면 장땡인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말했어요. 이게 사양 산업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좀 설명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격적으로 드리자면 먼저 답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한테 정성 들여서 장문의 이메일을 워드 파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마음 잡고 어디에 꽂히면은 굉장히 일을 잘 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좀 있으셔서 그런지 대학생과 이렇게 뭐 이메일을 보낸다라든지 설명하는 게 좀 센스가 있는 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크게 고분자 쪽 재료 관련해서 연구원으로 진로를 잡을 건지 아니면 화학공학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진로를 잡을 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성향을 먼저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향이 연구에 맞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에 맞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성향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 직업군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향이 안 맞는 거면 진짜 일하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돈 때문에 억지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있지도 못해요. 현타가 오고 자괴감이 들고 심해지면 우울증도 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성향이랑 그 직업군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진짜 하기 싫은데 죽을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돈을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나마 자기 성향이랑 맞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자기 성향이랑 맞지 않으면 돈 몇십억을 줘도 못해요. 예전에 이런 말이 뉴스에 나왔는데 돈 3억이던가요? 주고 교도소 1년 가라고 하면 간다는 젊은 사람이 많았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성향이 못 가요. 근데 10억 주면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실제로 안 해보고는 모른다니까요. 10억 주면은 다 교도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막상 자기가 직접 교도소 가서 뭐 예를 들어 비누 땅에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못 죽고 이러면은 미쳐버리겠다. 뭐 10억이고 뭐고 하루도 못 있겠다. 현타 온다. 그리고 나가서 10억 받고 1년 징역 살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치도록 자신이 수치스러워진다면 그건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뭐 진짜 사나이 보고 나는 진짜 UDT 뭐 특전사 가서 진짜 상남자가 될 거야. 이러고 갔다가 훈련 첫날에 종을 치고 포기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또 공무원 준비 몇 년 동안 미치도록 해서 갔더니
자기 성향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성향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들한테 듣는 거랑 그리고 자기가 뇌피셜로 100번, 1000번 시뮬레이션 해봤자 직접 해보면 정말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성향을 알아서 이제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좀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연구실에서 있었다면서요. 어땠어요? 연구랑 맞으셨어요? 돈 많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연구랑은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연구하는 거 좋아해서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여기 핵융합 처음 와서 대학원 가서 박사까지 할 걸 이렇게 후회하기도 했는데 막상 여기 프랑스에서 일을 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나랑 연구랑 성향이 안 맞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성과 내기가 어려워요. 잘 아시다시피 연구가 성공을 해야 무슨 성과가 나오는데 연구 딱 한 번에서 바로 결과 도출하고 새로운 좋은 재료 찾아내면 뭐 저랑 성향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연구라는 게 세워라 내워라 인내심이 필요한 직군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선 매달 월급을 주는데 맨날 뭐 연구는 한다는데 매번 실패하고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 뭐 제대로 된 고분자 물질을 못 찾아내. 그러면 그 연구 프로젝트는 회사 입장에서는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년 동안 매달렸는데 연구원들이 매달렸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아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도 자체적으로 연구실 그리고 뭐 파일럿 플랜트가 있어서 연구를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한국에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사서 쓰면 되는데 왜 연구하고 앉아 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예.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이 우리 회사 연구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마 그 회사는 엔지니어링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본인 회사에 어떤 공장이 있어서 아마 제조하는 어떤 그런 펑션도 있을 거예요. 그 회사가 100% 공장이 없는 순수 엔지니어링 회사가 뭐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어떤 연구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파일럿 플랜트를 지어서 라이선서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가 있는지 연구소 있어가지고 파일럿 연구실에서 그 랩실에서 연구한 다음에 그걸 스케일업 시키고 그런 데가 있는지 순수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랑 연구랑도 성향이 맞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 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지낼만 해. 그러면 엔지니어링보다는 맞지 않는데 그렇게 안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향도 상대적인 거니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맞다 어느 정도 안 맞다 뭐 이것보단 낫다 안 낫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배운다고 미국 대학원 가면은 어떻겠냐고 했는데 취업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은 뭐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진짜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에 대학원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 분야에서 10년 동안 학교에서 석박사 한 사람이랑 제가 그냥 고등학생 데려다가 한 2년 가르치면 장담하건대 제가 가르친 고등학생이 석박사 10년 한 사람보다 엔지니어링을 더 잘 알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엔지니어링은 책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설계 각 단계에서 몸으로 직접 문서 작성하고 데이터 시트 쓰고 P&ID 그려보면서 혼나고 해야 진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있는데 더미 있잖아요. 그냥 마네킹 사람으로 10년을 수술 연습한 사람이랑 1년 동안 병원에서 진짜 사람을 상대로 수술한 사람이랑 상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어떤 그 긴장감, 그리고 스케줄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장비 돌아가는 거 보는 거, 또 여러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또
뭐 협력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와 미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솔루션을 내고 하는 작업, 이런 거는 대학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을 있어도 배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은 굳이 가시지 마시라 하고 싶고, 일단 엔지니어링 회사,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 도면을 보고 시간에 쫓겨서 스펙도 막 미친 듯이 출근하는 전철에서 보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것만 발췌력 하는 것도 익히고, 또 미팅도 참여해 보고, 그러면서 진짜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자기의 성향이랑 맞는지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일도 배우고 자기 성향에 맞는지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멋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자기 성향이랑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구가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 모르고 미국 가서 대학원 몇 년 하고 막상 미국 회사 갔는데 와 미칠 것 같아, 막 개 무시 당하고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 어쩔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요? 자, 여기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신의 현재의 확신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이 거만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전 떠올려 보세요. 대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막 평생 좋아할 거야, 나 이 여자 진짜 나는 평생 좋아할 거야 라고 했던 확신, 지금 어때요? 변하잖아요. 10년 전에 듣던 어떤 좋아했던 음악, 그래서 매일 들었던 음악 있잖아요. 이 음악을 그때는 10년 전에는 이 음악은 평생 들어도 좋겠다라는 음악, 지금 듣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확신에 차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봐요. 저 GS 건설 들어가기 전에 와 정말 GS 건설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 진짜 뭐 부장님이 와서 매일 내 뺨을 때려도, 싸대기를 때려도 나는 GS 건설에서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평생 여기서 진짜 충성을 다하면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사람 이게 바뀌게 돼 있어. 우리 지금 핵융합, 제가 여기 핵융합 오기 전에 와 진짜 핵융합에만 가면은 나는 진짜 정말 핵융합으로 해서 납골당을 만들 거야, 내 납골당을 만들 거야 해가지고 뼈를 묻겠다라고 했는데 온 지 2달 되니까 와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연구실에 갔는데 어떤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회사에 갔는데 그 환경이 막상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해외에서 화학 관련 연구원 분들을 많이 만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만나 보셨다면 혹시 엔지니어와 같이 랩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정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주식으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그러한 것보단 건강이 닿는 데까지 평생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술, 담배, 돈 버는 것 같은 것을 낙으로 삼으며 뒤에서 남을 까내리며 선민의식을 가지는 그러한 광경을 너무 많이 봐왔었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삶을 사는 거 해외에서 근무하며 머리 스타일이나 복장, 가치관 등 개인의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 파묻혀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너무 간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는 것이 오롯이 본인의 기술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저는 엔지니어링에만 있어서 다른 순수 화학 관련 연구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엔지니어링에서는 95% 이상이 다 학사 출신이에요. 엔지니어링에서 박사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또 취업을 잘한 건 아니겠죠. 왜? 자, 박사 할수록 자기 연구 분야가 있다는 것이고 그 특정 분야의 지식은 깊어지겠지만 폭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연구했던 분야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마켓이 작아진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자기는 고분자를 연구했는데 원유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박사를 했던 시간, 뭐 돈 낭비한 거죠. 원유는 그나마 나을지도 몰라. 고분자 연구하고 엔지니어링이 온다? 그거는 정말 시간, 돈 낭비죠. 그리고 연구원이 왜 불안정하냐면 연구원은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연구해서 뭔가를 증명하고 그리고 어떤 걸 발견해서 그 기술을 상업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되겠어요? 몇 년 하고 성과 안 나오면 프로젝트를 접는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회사가 아무 성과물도 몇 년 동안 안 나오는데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제가 지금 연구 비슷한 거를 박사들이랑 이제 하고 있는데 미치겠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가정을 세우고 쭉 설계를 하는데 실험하고 나니까 가정이 틀린 거야. 그러면 가정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실험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딴 방법을 써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나는 몇 개월 동안 미친 듯이 연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삽질한 거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 국제기구라서 그나마 이런 게 용인이 돼요. 실패해도 다시 뭐라고 안 그래. 다시 해도 다시 하라고 해요. 근데 사기업 같아봐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지는 상황인 거죠. 막 저는 처음에 이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설계를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이 기술이 써먹을 수가 없는 기술인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미 다 증명된 기술을 사용해서 공장을 설계하는 건데 여기는 증명이 그냥 실험실 랩에서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과 논문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엉터리 논문도 엄청 많다. 저는 한국 논문이 이렇게 엉터리 높은 논문이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원을 가보지 않아 가지고 대학원에서 내는 논문이라든지 뭐 실험에서 하는 거는 정말 검증된 것들이 있는지 알았는데 뭐 이상한 논문도 많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정년 따지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직장도 없고 이제 각계 전투입니다. 예? 여기선 단위 시간당 여러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할수록 자기 기술과 지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트 시장은 국내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한국이 산유국이 아닌데 한국에서만 플랜트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EPC들이 다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게 왜 그럽니까? 우리 한국이 산유국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이제 플랜트가 사양 시장이어서 이제 다 EPC 접을 거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한국에서도 마지막 남은 EPC 회사가 이익을 보겠죠. 마지막 남은 한국의 EPC 회사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왜? 그 좋은 시장을 혼자 독식할 수 있는데 왜 접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회사가 화랑에 수주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회사에서 그 꼴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시 EPC 하자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이거 들으신 분이 돈이 목적은 아니라고 했지만 돈이 만약에 목적이라면은 다 내려놓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부동산 경매 주식 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엔지니어링을 해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근데 저는 성향이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 막 예전에 품목 아마존에서 알아보고 하는데 현타가 와서 못 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돈 때문에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왜? 이 엔지니어링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라도 억지로 이 스마트 스토어 품목 찾고 해야 되는데 현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잠깐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겠는데 이걸로 돈을 암만 많이 번다고 해도 자긍심이라든지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월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과연 이 스마트 스토어 부동산 경매를 10년 넘게 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업이나 재테크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전업으로 주식 투자, 부동산 경매, 스마트 스토어는 제 성향상 계속해서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감이 확고해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인데 하면서 현타를 느끼면은 보나마나 망하는 거겠죠. 만약에 10년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로 몇십억을 버는 거랑 10년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핵융합을 해서 내 지식과 경험을 쌓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10년 후에 내 인생 10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경우에 현타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스마트 스토어, 뭐 배달의 민족, 뭐 배달해가지고 10억을 버는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10년 동안 뭐 1억을 벌어도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그런 경험으로 뭐 책을 쓴다든지 나중에 뭐 자식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하는 게 더 값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향 차이예요. 저도 부동산 경매도 막 해보려고 했는데 현타가 와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자 되기는 글른 거죠. 이게 이걸 듣고 야, 이 가난한 새끼야, 정신 승리가 대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뭐 부동산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엔지니어링 경험이 더 값지고 현타 안 오는 인생이다라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듣고 저보고 야, 정신 승리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못하겠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어요. 이런 거 영상 만들 시간에 주식 공부 더 하고, 지금 미국 시장 열렸는데 미국 주식 더 보고 한국 부동산 공부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영상 만든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돈은 안 되더라도 현타가 덜 와요. 뭐 이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보면서 1시간 돈 보낸 거랑 이 영상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더 현타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내 성향이 진짜 그래요. 제가 EPC를 나와서 또 패키지를 나와서 핵융합에 오기까지 이직한 이유는 현타가 와서예요. 일하다가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그 패키지에서 현타가 온 순간이 언제냐면은 뭐 한 번에 현타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그만둔 게 아니지만은 점점 현타가 오는 게 늘어나요. 그리고 그 현타가 오래 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었냐면 제가 오프쇼어 플랫폼 스타트업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스타트업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레어 스택에서 검은 연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 그 검은 연기가 솔직히 다른 유닛에서 뭐 실수를 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 유닛에서 내가 실수해서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 파이프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해서 밸브를 열어놓고 잠깐 어디 갔거든요. 근데 갔다가 스택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거 보고 야,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내 시스템 와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 밸브가 많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확 다시 잠갔거든요. 어이구 뭐야 이거 하고. 근데 다시 잠그고 얼마 있다가 연기가 깨끗해지는 거야. 검은 연기가 안 나와. 그걸 보고 와, 이거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검은 연기를 보고 와, 내가 지구를 오염시켰다는 생각에 엄청 이 하는 일에 현타가 왔었어요. 뭐 이걸 지금 듣고 야씨 웃기고 있네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내 성향이 그래요. 현타가 와. 그 검은 연기 보고 아씨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하는 일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은 돈만 된다면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기 커리어고 경력이고 다 내팽개치고 그게 어떤 일이더라도 파고드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예? 그게 진짜 비즈니스맨인 거죠. 돈만 되면 어떤 거든지 전념해서 다 할 수 있는 사람. 현타를 느끼지 않고. 물론 돈 중요하죠. 저도 돈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달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은 현타가 와요. 제가 예전에 롤링 영상 있잖아요. 그 브레이브걸스. 그거 만들 때도 엄청 현타가 왔는데 만들면서도 제가 현타가 온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브레이브걸스가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거 좀 올라타려고, 그래서 조회수 좀 뽑아보려고 했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게 제 성향인 거예요. 제 성향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모든 걸 올인하고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던 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유튜브 하면서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을 가르쳐 주는 채널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면서 보람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와 진짜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회사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줬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나도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가 돼요. 이게 진짜
뭐에 대해서 알려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줄 정도가 돼야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올리는 과정에서 내 공부도 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현타가 안 와. 그런데 이게 또 많지는 않지만 돈도 들어와. 예? 이런 상황에서는 현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즉 내가 돈을 먼저 우선시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공부가 되고 또 가르쳐 주면서 보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첫째 목적인 거겠죠. 그리고 돈은 따라온 거고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멤버십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돈이 첫 번째 목적이 되면 현타가 와서 그 모티베이션, 원동력을 금방 잃고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 성향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성향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뭐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나는 돈 따르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금 닉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뭐 주식 분석 채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채널이 닉스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닉스 스탁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또 느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성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 그 성향 바뀌는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겪으면서 나 무조건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돈이 최고가 아니었는데 막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서 돈이 최고야 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성향이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말이 횡설수설 길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버벅거리고 발음도 제가 좋지 않아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말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했던 말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고 직접 경험해 보고 성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때는 지났어요. 대학 내가 보기에는 뭐 뜻이 있지 않는 이상 무슨 연구, 뭔가 노벨상 이런 거에 뜻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공부는 그 정도 하면 됐고 직접 사회에 나가서 겪어보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고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자기 성향을 파악하고 또 다른 어떤 그 고민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는 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퇴근하고도 할 수 있어요. 책 하나 원서 사가지고 원서 아마존에 가면은 저도 아마존에 가가지고 책 사가서 그걸로 공부해요. 본인 매스 트랜스퍼 안 배웠잖아요. 그거 책 좋은 거 많아요. 그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퇴근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어디 대학 가가지고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재미없는 제 답장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네, 바이.